안녕하세요. 닥터 진시입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겨울이 다가온 만큼 속건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 실장님과 함께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원장님하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피부에 대해서 더 쏙쏙 낱낱이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럴게요. 요즘 병원에 어떤 고민을 가진 고객님들이 좀 많나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네, 피부 고민 유형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 중에서 뭐 여드름 피부도 있고, 뭐 기미 색소도 있고, 뭐 탄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맞아요. 사실 사계절 내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원장님 건성 피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겨울철에 아무래도 또 건조가 한창 이제 올라올 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건성 피부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 주제, 건조한 피부, 건성 피부는 뭐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은 건성 피부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건성 피부라는 거는 유분과 수분이 모두 부족한 상태를 건성 피부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분감이 부족한 상태를 말이죠. 진피층에 수분이 함유된 성분들이 있고 그 위를 기름막이 살짝 쳐져 있는데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 사람들이 느끼기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건성 피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안을 해요. 세안을 하고 나서 무언가 제품이나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당긴다거나 심지어는 말할 때, 표정 근육을 쓸 때 피부가 갈라지는 느낌을 호소한다. 그러면은 그걸 또 건성 피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특히 건조해서 따갑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럴 때도 이 피부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탄력도도 떨어지게 되고 노화도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속건조에 해당한 사람들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피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건조한 건지 우리 정확하게 한번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그래요. 알려주세요. 건조함에는 외부 환경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건조감을 느끼는 경우는 추워서 습도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데 이 습도라는 거는 물기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분감이 증발해서 건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외적인 요인으로 제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적인 요인인데, 내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실내 난방을 줄 수가 있죠. 실내 난방 때문에 입술 점막이 건조해질 수가 있고 또 피부도 당길 수가 있고 그러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런 것도 내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타고난 체질도 원장님 있는 거죠? 그럼요. 타고난 체질상 사계절 내내 악건성이라고 흔히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이 건조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2차적으로. 특히 지성인 피부 같은 경우는 세안 후에 유분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조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분감이 다 날아갔구나 해서 그게 속건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물로 오래 씻을 경우입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게 될 때에는 천연 보습 인자가 감소하게 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건조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나가 피부에는 좋지 않는 거죠? 원장님? 그렇죠.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시원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부 혈관 확장, 피부 건조감, 붉어짐 등등등 피부에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분 섭취량이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장님 물 많이 드세요? 저는 물 많이 먹죠. 좋은 습관이에요. 이 겨울철에는 제가 권장을 드리는 수분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를 하루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음주도 원장님 수분을 많이 빼앗기지 않을까요? 맞아요. 음주 같은 경우는 약간 디하이드레이션이 좀 돼요. 그러니까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음주라던가 커피라던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드리는 걸 교육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피부가 건성 피부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요새는 뭐 수분 측정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기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자가진단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도 좋겠지만은 피부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한번 내 피부가 수분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피부인지 정확한 검사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원내로 내원하실 수 있으면 내원을 하시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집에서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하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우만 테스트라고 바우만 박사가 16가지 유형으로 표를 짜놨어요. 그 설문지를. 거기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 건성인지 지성인지, 어떤 내 피부가 색소가 있는지 없는지, 민감성인지 저항성인지 등 그 설문지를 통해서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되셔서 피부과 있는 병원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파장으로 해서 그 진단기를 찍어봐요. 그러면은 색소뿐만 아니라 모공, 그리고 수분감, 건조감, 여드름 피부인지 지성인지 여러 가지 내 피부를 진단하는 피부 진단기가 있습니다. 그 진단기를 통해서도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원장님 정말 심각한 건성 피부거든요. 저는 타고난 체질이 건성 피부라서 4계절 내내 건조함과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4계절 동안 계속해서 보습제를 뭐 손이고 발이고 얼굴이고 엄청 바르는데 홈케어에도 저는 엄청 신경을 써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홈케어가. 저는 오전에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먼저 토너, 세럼, 크림 순서로 바르는데 계절에 따라서 그 텍스처, 이 질감을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해요, 원장님. 여름에는 조금 더 가벼운 걸로 쓰고 겨울철에는 조금 더 리치한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크림이죠. 그렇죠. 네, 저녁에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똑같이 토너, 세럼, 크림 순서 바르는데 세안하고 취침 전까지 2-3번 이상은 항상 꼭 덧발라요. 일단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그대로 하고 계세요. 경험으로 올라온 거겠죠, 그죠? 네. 그럼 원장님 그래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겨울철 보습 방법 몇 가지 좀 추천해 주세요. 보습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수분제와 밀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제와 밀폐제가 뭐냐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수분제는 물을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알루론산이라던가 글리세롤, 판테놀 이런 성분들이 수분제에 속하고요. 밀폐제는 수분제가 그 아래에 있으면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기름막을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밀폐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바세린이라던가 아니면 미네랄 오일, 실리콘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되죠. 실장님, 보습에도 바른 순서가 있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앞서 실장님이 집에서 바르는 그 순서가 바로 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바짝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먼저 바르는 겁니다. 세안 후에 어느 정도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즉시 바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제품들을 화장대에 놓잖아요. 샤워를 하고 화장대로 가기까지 약간의 몇 초라도 시간이 있어 수분감이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실 안에 보습제를 넣어놓고 수분감이 다 날아가기 전에 바로 도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앰플 세럼을 발라주는데 순서가 있어요. 앰플 세럼을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로션, 크림, 그 다음에 오일 이런 수분기가 있는 것부터 유분기가 많은 것 순서대로 바르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너무 손을 많이 가하게 되면 이 손에 제품들이 다 흡수가 돼서 얼굴에 별로 안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크게 발라주고 톡톡 하고 끝내주는 식으로 짧게 끝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흡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바르고 나서 5분이든 10분이건 잘 흡수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실장님도 이렇게 바르고 나서 아침을 먹는다거나 양치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수건으로 닦죠. 그러면 여기 닦여 있던 보습제가 또 날아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또 바르고 고객님들,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입 주변이 건조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체질상 입 주변이 건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생활 습관 안에서 여기를 닦아내기 때문에 건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자주 발라주기입니다. 제가 요거는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분을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나한테 맞는 성분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빈도수를 늘려서 계속 덧발라줘라.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도포됐을 때는 모공을 막아주거나 유분감이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별로 같은 제품을 빈도수를 늘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날씨별로 보습제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유분기가 좀 얼굴에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로션 같은 조금 덜 리치한 걸 좀 발라주시고,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리치한 타입의 크림 같은 거를 조금 바꿔서 내 피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저 궁금한 게 실제로 제가 만나본 그 피부 문제점을 가진 분들 중에서 오일이나 밤 타입 사용하면서 그 피부 좋은 사람들 사실 저는 못 봤어요. 피부 트러블이 오히려 난다고 얘기하시지. 보습제 위에 그 오일을 한번 코팅을 해야지 그게 보습 방법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텍스처 타입의 리치한 그 크림을 더 바르는 게 오히려 더 보습에 좋은 건지, 원장님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민감하지 않은데 건성인 피부, 두 번째는 민감하지 않은데 지성인 피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민감하지 않은 건성 피부인 사람 같은 경우는 수분제와 밀폐제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을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강한 보호막,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는 그 보호막을 잘 형성하는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감하지 않은 지성인 피부입니다. 유분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나 밤, 그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면은 제품들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리치하거나 오일리한 성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라이트한, 유분기가 좀 떨어져 있는 로션 타입의 보습제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바르셨을 때 조금 또 건조감이 약간 돌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제품을 빈도수만 조금 늘려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민감한 피부의 경우입니다. 민감한 피부에는 외부의 자극을 최소화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제품을 하나라도 더 빼고 내가 나한테 맞는 제품을 빈도수를 늘리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감성인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요소들에는 피부 지질 성분이라고 세라마이드라던가 콜레스테롤, 지질 성분이 있어요. 만약에 시중에서 찾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판매하는 MD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속건조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하도 빨리 오죠? 맞아요. 네. 속건조가 시작되면은 피부 재생 능력도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원장님. 네. 내가 속건조 피부라면 차라리 피부 안쪽에 콜라겐이라던가 히알루론산 같은 스킨 부스터들을 넣어서 피부를 영양가 있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홈케어 방법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원장님 저희 뭐 속건조에 대해서 진짜 거의 다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원장님께 건조함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 조금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어떤 속건조와 그 보습하는 방법, 유형별 타입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속건조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속건조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요인들을 하나씩 좀 실천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가습기를 튼다던가 물을 많이 드신다던가 그런 생활 습관을 한번 교정을 한번 해보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보습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내 피부가 어떤 피부 타입인지를 먼저 선별을 해서 나한테 맞는 보습제를 먼저 택하시고요. 그래도 속건조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이라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쪽에 영양분을 보충하는 그런 의학적인 시술도 한번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피부 건조 하나에도 원장님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때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그 댓글을 저희가 보고 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좋죠. 맞아요. 자, 지금까지 속건조와 보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심으로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